안녕하세요. 저는 담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베스트핀의 주은영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담보대출 전문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B2C 측면에서 사실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필요한 QV 하나가 대출이죠. 그래서 대출이라는 부분이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영위하고 계신 사업이나 아니면 그 직종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론칭한 지 한 본격적으로 1년 정도 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파인처럼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가 쌓여질 거기 때문에 B2C 사업을 하시는 그런 프로테크 플랫폼 같은 경우에 어떤 곳에서 오버랩이 되면서 말씀하신 제휴나 협업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일단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 규제 그리고 금리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저희 플랫폼 1년 동안 운영해왔던 유저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유드리면서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는 다양한 사실 핀테크하고 프로테크의 협업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1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금융 또는 커머스 플랫폼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하고 부동산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핀테크 쪽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부동산은 유입되는 유저의 경로라든지 확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프로테크 기업과 협업을 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말씀 사무처장님 해주시는 대로 혁신금융 서비스 2가지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고객이 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예금 중개 서비스와 또 하나는 바로 엊그저께 대출 모집인 연계 서비스입니다. 담보대출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0% 비대면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서 대출을 비교하고 각 금융사회 소속의 대출 모집인들과 연계해서 대출을 크로즈 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바로 엊그저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40여 개 금융사하고 제휴사하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5대 금융사를 5대 시중은행을 제외하고는 권역별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대 은행은 대출 모집인 연계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올해 안에 입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프로테크 플랫폼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시중은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쪽짜리 서비스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따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시중은행이 전체 담보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5대 은행이. 그래서 저희는 현재 권역별 제휴가 확보된 상태고, 판매 제휴로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 금융 플랫폼, 프로테크 플랫폼과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케팅 채널이 기본적으로 B2C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보대출은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누가 그 진성 고객을 찾냐가 이 부분의 차별성과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만 대고객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MAU가 굉장히 높은 플랫폼에 입점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올해 내년에 중점을 둘 사업은 프로테크 플랫폼과의 제휴입니다. 마지막에는 각 현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하고의 다이렉트 제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영업 채널을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 있는 리파인이라는 회사처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또한 이거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은 그 고객의 니드가 컨텐츠잖아요. 이 담보대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피드라든지 이제 커뮤니티 부분을 저희가 오픈을 해서 또 다양화된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대출 시장을 말씀드린 대로 잠깐 살펴볼게요. 담보대출 시장은 가계대출 1,800조 정도 되는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올해 5월 달에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를 하고 연내에 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하는데, 시중은행이나 모든 곳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담보대출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겠죠. 한 5에서 6% 정도 계속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며, 평균 대출 금액이 이제 보고된 바로는 1억인데 플랫폼에 유저들이 들어오는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5천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담보대출은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한 비율이 15년 이상 50%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채널입니다. 과거에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가 되기 전까지는 5대 은행이 가장 막강한 지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일사전속의 대출 모집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비교 플랫폼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채널은 2023년 이후로는 바뀔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규제하고 금리인데 금리 부분은 조금 전 섹션에서도 어떤 분이 막 컴플레인을 하던데 금리가 왜 이렇게 높냐고 강사한테 컴플레인할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과 규제라는 부분이 이 시장하고 민감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나 시장에도 뭐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도 한국 금리가 뭐 3.5% 계속 뭐 5번 동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된 이제 코픽스 금리는 이제 대외적인 영향으로 또 상승을 되고 있기 때문에 4% 초반대 금리는 현재 올해 안에 찾기 힘들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 금리의 변동성은 다들 아시는 바이고 3% 미만으로 운영되던 게 미국발 금리, 글로벌 금리 위기로 인해서 4% 초반대도 현재는 찾고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된다고 하면 주택 매매에 당연히 직격탄을 미치는 하나의 또 한 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료 조사하면서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규제하고 주택 경기 활성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 이외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LTV, DTI, DSI라는 규제가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걸 정부가 얼마나 느슨하게 하고 또 타이트하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하고 반비례해서 규제하고 완화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걸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정부에 굉장히 많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이제 이번 정부에 뭐 15억 가장 중요한 15억 이상의 대출이 안 됐었잖아요. 대출이 안 되면 주택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쉽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민감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도라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재밌는 사실인데 집을 사지 마라 많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집을 구입하신 사람과 전세를 얻은 사람은 2배 이상의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는 사실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으로 들어온 사용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영유하시는 사업하고 연관성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금융 플랫폼하고 이제 제휴해서 입점이 된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해당 코너의 MAU가 굉장히 활성화되며 또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를 상호 간에 공유를 하면서 그 동일한 군에 대한 유저의 유입 경로와 이동 경로까지 이제 파악을 하면서 양쪽 회사의 시너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70% 그리고 그 중에서 구매자금이 50%인데 이 이유는 담보대출을 비교하려고 하는 니드의 고객들은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고객들이 전세자금 고객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 전세자금은 2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살짝 높은 금리에 받는다 하더라도 2년 후에 또 다리 이사를 한다거나 계약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주담은 일단 평균적으로 이제 담보대출이 유지가 이제 7.5년이지만 그래도 중간에 팔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의 니드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은 뭐 서울 수도권이 당연히 많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에 대한 고객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고객의 니드라기보다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만 취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주택시장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고객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10억 이하의 고객들이 많아요. 주택가격. 그 이유는 15억 이상자가 대출에 대한 LTV, DTI로 대출 제한이나 거래의 빈도수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용의 고객들은 예상대로 30대부터 45세 사이이고 그 다음에 뭐 KCB 신용점수는 이제 골고루 분산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말씀드린 대로 모기지 플랫폼들의 이제 해외 사례는 다양하게 이제 프로테크, 핀테크가 결합된 형태를 볼 수 있고 저희도 그거의 한 축을 감당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이제 해외에 있는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들은 이렇게
프로테크에서 핀테크로, 핀테크에서 프로테크로 결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진로 같은 회사도 이미 모계 중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어드바이저라는 사람이 저희 시장의 특징상 100% IT로 이제 디지털화는 될 수 없는 시장의 특징으로 이 어드바이저가 대출 상담도 하고 또한 주택 구매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한 핀테크 프로테크 협업 사례 예시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시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시고 저희는 금융 정보, 양쪽의 앱에서 또 웹에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들어온 유저한테 양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죠. 저희 대출 비교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서 한 군데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금융회사를 비교하고 싶은 니들을 만족시키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상호 앱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하면서 부동산 컨텐츠 이외에 금융 관련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다양하게 피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